생각해요. 근데 어렵죠.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예. 이게 현실적으로도 되게 힘든 거네. 마음 먹기가. 예.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시위 한번 나갈 때마다 동남아 여행 가는 비용이 나간다.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어도. 아, 그치.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 꺾여. 의지가 있어도. 아니, 그리고 한 번은 가자. 아니, 그래. 두 번, 세 번, 매번 갈 수는 없잖아. 매주 가고, 매번 가고, 그렇죠. 끝날 때까지 난 한다라는 의지를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크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것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수박 겉핥기죠. 제가 그 사회를 어떻게 다 속을 알겠고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떠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뉴스를 듣고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뉴스조차 안 본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 또 보는 분은 많이 봐요. 봐도 또 보는 거고. 저희가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요새 종이신문 안 본다 해도 조선일보 여전히 판매 부수 나오고 있고. 나 계속 나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일본 여기저기 정치 포스터 많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자민당이 딱히 나쁠 이유가 없어요. 자민당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뭐 이렇게 비리도 있고 하지만 뭐 특별히 못한다라고 짚을 만한 일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보면 그냥 아베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의 문제 이런 걸 제외하고 생각하면 아니 뭐 그것도 지지자들 입장에선 잘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전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죠. 미쯔비시가 그 돈을 내느니 정부가 지켜준다처럼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증용공에게 뭐 이걸 갚느니 그리고 사실은 예전 정부들을 통해서 나라 간의 청구권은 사실 소멸된 건 사실이에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그 문제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굳이 말을 하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개인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나라 단위로 해서 돈을 받아서 경제발전에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발전에 썼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그 성과 밑에서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를 살고 있다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고 꼭 일본 돈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하고 그런 것과 동시에 일본하고의 그런 어떤 공감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도 사실 다 모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되는지 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굳이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디든 제일 사이 안 좋은 게 옆 나라예요. 네. 아니 우리가 인도랑 딱히 사이 안 좋을 이유가 뭐 있어요? 전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맞아. 그럼 미국 사실 바다 하나 끼고 옆 나라예요. 완전 네, 태평양이 넓어서 그러지 바로 옆 나라입니다. 러시아 바로 옆 나라고 중국 바로 옆 나라고 네, 대만도 바로 옆 나라고 일본도 바로 옆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는 거죠. 근데 예컨대 저희가 여기서 유럽 나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특별한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별로 걸린 게 없어요. 저희가 실제로도 유럽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뭐 이렇게 그 프랑스 함대도 쳐들어오고 조선 때 그죠? 신미양요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프랑스 하면 저 나쁜 놈의 자식들 이러지 않죠. 가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 얘기 나올 때만 가끔 이렇게 나오지 그냥 파리 하면서 파리지행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건이 적어서 그래요. 부딪히고 얽히고 예컨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면으로 카스케일님을 만나는 여러분은 카스케일한테 욕할 일이 적지만 이렇게 만나는 저희는 욕할 일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소령님이 되게 이제 동감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는데 이거 찍어야 되는데 저 표정을 담고 싶네요 진짜. 이거 담아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은 대신 나쁜 일도 많죠.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이지만 정말 화가 나는 일도 닭 안에서 경험을 하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전제를 하고 이게 앞에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 취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뭐 앞에 되게 서두가 엄청 길고 지금 엄청 길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설명할 건 더 많은데 네네네. 정말 줄인 게 이 정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지금 이제 또 일본 내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일본 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지 불매가 있는 건지 체감을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불매를 하는지 어떤지 아니 잘 아니 알기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예전처럼 아, 그런 게 느껴지시는 건지 실제로 그러신 한국 건지. 분들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로 그런 돌아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산했고요. 한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신 분이 없으니까 가는 분이 없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 살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도시의 인구수가 1000만 단위를 넘어가면요. 이미 그거는 그 나라적 특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나라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도 많고 도쿄는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지방 사람들은 외국인 보면 어려워하지만 도쿄 사람들은 안 되는 영어라도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요. 교토에 가서 영어로 질문하면 도망갑니다. 근데 도쿄는 영어로 질문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든가 짧은 영어라도 조금 해줘요. 약간은. 아니래요. 소령이 아니래. 소령이 아니래. 많이 당했었나봐. 아닙니다. 교토보단 낫습니다. 교토보단 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겁니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여행가 아닌데 나 가봤더니 은행, 호텔, 공항 아무도 영어 못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근데 영어는 못해도 한글 뭐라도 있잖아요. 그치. 뭐라도 있거나 자막도 있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네. 일본에 은행을 갔었잖아요. 네, 그 은행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가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지 몰랐지. 네. 어쨌든 가서 어떤 이제 은행원을 하나 딱 붙잡았어. 처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인지 몰랐나 봐. 모르죠. 모르지. 웃으면서 딱 넣었다가 영어로 딱 얘기하면 표정이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죠. 그 지점에 있는 다른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곁눈질로 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러고 있어. 다 피하는구나. 근데 네.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 나라의 규모가 1억이 넘으면 일정 이상이 크면 굳이 외국어가 자기 삶에 그렇게 핵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안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일본은 내수시장만으로 산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일본어만 하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굿, 배드 이런 영어는 알지. 근데 이제 외국인이 와서 특히 은행 업무, 여러분 사실 외국어로 은행 업무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실은. 네. 또 그러네. 물론 소령님이 하신 게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익스체인지 이런 거였는데. 돈 바꿔주세요. 네, 돈 바꿔주세요. 근데 돈 바꿔주세요. 사실 그때 이제 소령님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일본은 보통 은행 가서 환전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돈 바꾸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폐 가져가서 동전 주세요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위조 지폐를 가져와서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기 딱 좋죠. 외국인이 와서 일본어도 못해. 이 얘기는 뺍시다. 자, 돌아와서 그래도 도쿄는 되는 편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도쿄는 그래도 서비스 센터를 가거나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있는 모두가 영어를 못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인터프리터를 불러오긴 해요. 오는데 한 10분, 20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적어도 J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인터프리터를 요청하시면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있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꽤 일본 여기저기 가봤거든요. 근데 멀리도 갔다 오신 거죠? 그렇죠. 이제 후쿠오카, 히로시마, 교토, 오사카, 대마도도 가봤었고요. 이렇게 되게 많이 가봤네. 어쨌든 가봤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봤었는데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고 소령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까먹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피부적으로 오는 게 느껴지느냐 아니냐 외국인이 잘 안 오죠. 지금 많이 안 오고. 근데 중국 사람은 여전히 많고요. 물론 아키바 이런 데 가면 여전히 한국 사람이 있어요. 오시기도 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생각났다. 그렇게 큰 도시여서 이미 어떤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인구 비율이 변할 만큼의 공간들이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갑자기 전쟁 위협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벌써. 왜? 삶의 터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일 때문이라도 서울은 와야 되는 도시가 됐어요. 서울이 그만한 메트로폴리스가 됐죠. 그렇죠. 도쿄도 마찬가지고 상하이나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시들은 아주 심각한 국가적 사태가 아니면 사람이 가야 돼요. 아마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거기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사태가 이렇다고 일본 출장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게 그 무역 관련해서 불매랑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무역은 이미 세계가 아주 제3세계권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 이미 경제는 다 얽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중국 채권도 갖고 있고 미국 채권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경제가 다 이미 얽혀 있고 이미 많은 경우 사실 요번에 왜 우리가 일본 요새 사실 조금 불매운동에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왜 그간 일본 걸 썼냐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컨대 저도 어릴 때 예를 하나 들게요. 저 어릴 때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뭐 모션 같은 잡지도 사고 그 원더풀 데이즈 말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제 막 되게 응원도 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을 어떻게든 더 얘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기에 이게 팬인데 팬으로서 그럴 수 있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지금은 뭐랄까 어떻게 생각 물론 잘 됐으면 여전히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래 한 사회에서 모든 컨텐츠에서 다 성과를 낸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 영화가 잘 나가죠.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잘 나갔으면 영화에 갈 인재들이 애니메이션을 갔을 거예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이 애니메이션 붐이 오면서 영화판으로 갈 인재들이 많이 애니로 왔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래서 영화가 물론 어... 거기도 작품 영화, 예술 영화는 여전히 잘 만들지만 이제 대중 상업 영화가 그렇죠. 네. 예전 같지 않아요. 정말 일본 영화는 옛날에 일본 영화는 정점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사람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감독들이고 일본 영화가 전 세계에 정말 막 충격과 센세이셔널한 그런 트렌드였던 시기가 있어요. 마치 예전에 홍콩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그 흐름이 인도를 거쳐서 지금 현재 한국 영화에 와 있죠. 인도는 거쳤다고 해야 될지 같이 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일본발 충격, 홍콩발 충격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발 영화들이 막 충격을 주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상을 받고 이러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인재들이 예를 들면 같은 경우면 영화판을 가겠어요? 애니판을 가겠어요? 굳이 내가 애니에 강한 게 아니라 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에 가깝다면 잘 되는 산업으로 가야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그 업계분들이 보시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 잘 만들죠. 미국은 어느 정도 만듭니다. 잘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 애니메이션 보십니까? 아닙니다. 인도 애니메이션 보십니까? 중국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어요. 요새 많이 퀄리티 올라갔지만 보십니까? 잘 안 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어떤 한 나라가 한 집단이 모든 분야에서 탑을 찍는다는 건 물론 되면 좋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해진 리소스를 정해진 자원을 어디에 분배해서 성과를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면에서 이미 무역이 당연한 시대가 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사오니 뭘 사오니 해서 일본에 종속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일본에선 반대로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CPU를 우리한테 안 팔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한단 말이죠. LED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 메모리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완성품은 지금 일본에서 생산도 하지만 성능이 삼성께 좋잖아요. 하이닉스께 좋잖아요. 저는 삼성에도 친구가 있고 하이닉스에도 친구가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얽혀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 단계에서 기업 단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나는 이거를 표출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불매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전 정당하다고 봐요. 다만 일본 걸 쓰면 무조건 안 된다와 내가 지금 이 기분을 그러니까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시위잖아요. 여러분 불매 운동이잖아요. 그죠? 데몬스트레이션으로서 나의 지금 이 기분과 너에 대한 나의 이런 거를 나는 표출하겠다. 보여주겠다는 거는 매우 정당한 시민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안 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격을 주냐 안 주냐 이게 타격을 주니까 하고 안 주니까 안 한다.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로 가리는 느낌도 좀 있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있어. 막상 타격 가는 건 저건데 이거를 하고 있다든가 사실 그런 건
저가 볼 때는 논점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고 저들의 분노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 나왔던 게 뭐 일본 제품 대체제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보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대체제를 좀 제시하기도 하고 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실은 그 우리가 한번 시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맘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내가 주먹을 내질렀을 때가 맞기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주먹을 일본도 주먹을 내질렀으니까 지금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우리도 또 그거에 대해서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주먹을 내질른 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맞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데미지가 있지.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본론으로 가서 건담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걸 불매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로 해야지. 아니,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시. 여러분이 내가 건담을 지금 사서 얻는 즐거움보다 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답답함과 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피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대체제로 중국제를 사겠다? 그건 가장 상병신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건 아니지. 왜냐? 그건 아니지. 왜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상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바르게 살아야 범법자들한테 쌍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음주운전을 안 하니까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나는 음주운전 하는데 안 걸렸을 뿐이고, 쟨 걸렸으니까 쟨 나쁜 놈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정말 우리 말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 하는 불륜이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나는 건담을 사면서 예를 들면 나는 건담을 사면서 다른 제품 불매를 한다. 괜찮아요. 모든 일본 제품을 안 쓴다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이런다라든가 평소에 매달 내가 건담 하나씩 샀는데 2달에 한 번 산다든가 뭐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 인생에 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리고 건담이라는 작품은 당연히 독점적인 저작권이 있고 판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컨텐츠잖아요. 그걸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일본하고 수교 끊었으니까 맘대로 복제하고 내 맘대로 만들고 막 이러자.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그러니까 좀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아까 과하게 표현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상대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도 쟤를 때려도 되겠지와는 다릅니다. 제가 때린 것이 잘못이라고 예를 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냥 싸움이에요. 그래 너 때릴 수 있어. 나도 때렸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상대의 때린 것이 정당화가 됩니다. 왜 나도 때렸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어릴 때는 싸움 많이 하지만 커면은 얘기하죠. 싸움 나면 차라리 맞고 깽값을 받겠다. 개값을 받겠다. 이게 이제 치료비 받겠다라는 소리인데 이거 주고받고 싸우면 합의 안 되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해야 아니면 도망가기만 해야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공감 가요.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한 제품을 쓰고 그리고 대체하는 제품이 꼭 국산이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일본제 쓰다가 미국제 쓰던가 중국제 쓰던가 프랑스제 쓰던가도 방법인 거죠. 내가 그냥 지금 일본제를 쓰지 않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근데 컨텐츠는 그게 안 되잖아요. 컨텐츠는 안 되잖아요. 힘들지.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한국 컨텐츠를 키우자. 좋습니다. 근데 당장은 안 되죠. 지금 안 되지.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안 맞죠? 예. 애초에 했어야 되고 애초에 시작을 했어야지. 현재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서 한 나라가 자기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나라는 심지어 미국도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질이 떨어진다든가 여러모로 만족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애플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폰 있죠? 아이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면 뭐 줍니까? 리퍼폰 주죠. 사실 내 폰이 아닌 걸 받잖아요. 똑같지만
다른 걸 폰. 다만 멀쩡한 폰을 받아서 데이터를 다른. 옮겨서 내 폰인 것처럼 주잖아요. 한국에선 그게 불만이 많죠. 왜 수리해주지 저러냐. 근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그거 수리센터 가서 맡기고 뭐하느니 리프폰이 오는 게 빠른 거예요. 애초에. 근데 그 전략을 한국 같은 사회에 집어넣으니까 안 맞는 거죠. 이런 다양성이 있는 걸 어떻게 다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애플이 한국에만 맞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뭐 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 그렇죠. 이런 예시들처럼 이제는 하려면 할 수 있으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경제가 얽혀 있어야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전쟁이 안 나요. 왜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굉장히 친밀한 경제관계가 있으면 저렇게까지 때리기 힘들어요. 그렇지. 이라크랑 이란을 때릴 수 있는 이유는 석유 외에는 그렇게까지 긴밀한 경제관계가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럽들이 EU가 가능해지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할 때 반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미국하고 손을 끊을 수 있나요?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왜? 너무 얽혀 있어요. 너무. 심지어 안 우리는 돼. 군사 문제까지도 얽혀 있을 만큼 아주 밀접한 안 되지. 나라입니다. 이번에 그냥 뭐 정치 얘기지만 그거 하나 협정 하나 깬 거 가지고도 그렇죠. 네, 굉장히 얘기가 복잡하고 그거를 예. 미국 때문에 깨야 된다 안 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해석도 나올 정도로 저희가 엄청 그냥 났었지. 한국과 일본만 둘이 ready, fight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싸울 때 중국도 보고 있고 러시아는 갑자기 그래 일본의 영향력이 떨어져? 그럼 우리랑 경제 협력할래요? 막 이러고 나오고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이 잘 지내야 내가 중국하고 러시아 견제하기가 좋으니까 또 한마디 하고 사실 다 자기의 목적과 합리적 목적과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도 그 내막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할 겁니다. 자꾸 얘기가 새는데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내가 건담을 안 사면 난 너무 답답하고 이게 너무 좋은 취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민될 때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저울질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로 얻는 기쁨과 이거를 내가 표현해서 얻는 내 통쾌함이거나 어쨌든 분노를 표출하는 본인의 정치적 의사와 어느 쪽에 내가 더 무게추를 둘 것이냐. 이게 비등비등하다면 약간 좀 줄여볼까? 아니면 뭐 솔직히 저는 남에게 등 떠밀려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시국이 이러니까 잠깐 좀 요 시기만 좀 피해볼까? 같은 것도 다 전략인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약간 갈리는 게 있어요. 모델러라면. 이제 첫 번째 김대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긴 이게 한데 진짜 갈리긴 하는 게 네. 진짜 갈리긴 하는 게 이게 진짜 와닿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일을 했다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일에 본업이 생겨서 옮기셨죠. 네, 완전히 옮겨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게 안 해도 크게 당장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만족감이 좀 그런 게 난 일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고 그 안정화되는 게 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프라는 조금 접어둬도 괜찮아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생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좀 입장이 진짜 틀려지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있고요. 네네네. 프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취미로 레벨을 낮춰봅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취미로 레벨을 낮춰도 사실은 갈려요. 여러분이 그냥 건담이 좋아서 컬렉터로서 피규어랑 건담 프라모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담을 사는 이유는 만들기가 좋아서가 제로는 아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 나온 2.0 알렉스가 너무 좋아. 난 이번에 나온 데스티니 하이네 버전을 꼭 갖고야만 말겠어. 제 눈앞에 계신 누구가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소 간지 쓰시는 분.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제 앞에 있습니다. 아까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계십니다. 하이네 데스티니가 어떤 설정인지 모르지만 너무 이쁘니까 사야겠어. 뭐 이런 게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이뻐. 그리고 그런 건데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이제 두영쌤이 얘기하셨던 첫 번째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에서 건프라도 다른 만드는 소체나 이런 걸로 쓰고 오브제로 쓰시는 분들은 건프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건담 안 만들면 탱크 만들면 돼. 뭐 디오라마 하면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아무런 데미지가 없죠. 그냥 건담 안 사면 되니까.
그다음에 뭐 일본제 뭐 이게 타미야나 뭐 아오시마나 이런 데들의 제품을 좀 안 사고 뭐 고토부키야 이런 거 안 사고 아카데미. 뭐 레벨 아카데미 뭐 이런 거 하면 된다라고 그때 방송하셨었는데 아카데미.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아마 콜렉터 입장에서는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건담 만들던 사람이 왜 탱크를 만듭니까? 2차 세계대전이란 컨텐츠가 즐거워야 탱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본인이 즐거움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드는 거 자체가 즐거우신 분은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탱크도 만들어보고 로봇도 만들어보고 자기가 창작도 해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뭐 건프라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파츠를 조합해서 자기가 창작으로 건담 같은 걸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그거는 다른 영역인 거죠. 제가 볼 때 다른 취미입니다. 접점이 있고 교차점,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는 거지. 이게 두 개의 원이 완전히 달라서 이 교집합이 있는 거지. 다릅니다.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건프라 안 하고 피규어만 모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만화책 같은 것만 모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안 하든가 하든가를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면 그리고 극단적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건담 같은 엄청난 로봇 컨텐츠가 나왔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 좀 나왔다 칩시다. 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긴 하다. 근데 그러면 대체됩니까? 자, 아니요. 예를 들어 우리 실제로 그 작품은 없으니까 마크로스가 한국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진 않지만 그럼 비슷해요. 근데 건담이 나쁜 놈이 됐어. 건담 만드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 됐어. 그러니까 난 마크로스 만들래.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작품이란 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없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 사실 그렇죠. 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건담 시리가 내일부터 보톰 좀 만드세요.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일본제가 한국제도 없고 일본제도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건담 그만두고 트랜스포머를 만듭시다. 안 되죠? 트랜스포머대로 좋죠. 물론 트랜스포머도 뭐 타카라가 지분이 있으니까 안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즈니의 세계로 갑시다. 됩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겨울왕국 그 반다이 거 말고 하스브로에서 나오는 겨울왕국 성을 만듭시다. 안 되잖아요. 모델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모델러분은 성을 만드는데 이게 노이엔부르크 성을 만들든 디즈니 성을 만들든 히메지 성을 만들든 뭐 겨울왕국의 성을 만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가능한 대체라는 것과 컨텐츠를 바꿀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이제부터 일본이 싫으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일본 소설가들의 작품을 이제부터 보지 말자. 한국 소설을 읽자.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난 일본 소설이 그 느낌이 좋아서 봤던 사람은 한국 소설에서 그 느낌이 안 오잖아요. 한국 소설이 나쁜 게 아니라 일본 소설의 느낌을 못 주잖아요. 그 감성이라고 하지. 네, 제 눈앞에 계신 분은 고독한 미식가 되게 좋아하십니다. 드라마. 자, 고독한 미식가를 이제 보면 안 돼! 그렇게 했어. 그래놓고 한국에 있는 먹방을 봐. 식샤를 합시다. 막 옛날 이런 걸 봐. 봐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녀석들도 먹방이고 뭐 예전에 이제 안 하지만 식신모드도 먹방이고 뭐 냉장고를 부탁해도 일종의 먹방이죠.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가 재밌다고 해서 다른 비슷한 방송이 똑같은 재미를 준다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예를 들면 저는 무한도전 세대입니다. 무한도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나름 뭐 예능 보면서 삽니다만 무한도전만큼 제 가슴을 들끓게 하는 예능은 아직 없어요. 저한테는.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만약 그게 대체가 가능하면 유재석 강호동이 그 출연료를 받겠습니까? 대체가 안 되니까 그 출연료를 주는 거예요. 조세호가 뜬다. 조세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조세호는 안 되잖아요. 조세호 씨는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이게 반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세호 씨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카스케일이 있어요.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 좋은 BJ가 또 있느냐? 그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갑자기 감사드리네. 아니 감사한 거랑 그냥 애써 좋은 장점을 애써 이렇게 뽑아봤어요. 어려웠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일부터 건담 홀리기 방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카스케일 TV 보시겠습니까? 야, 그거는 안 될 겁니다. 나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 어떻게 대답해야 안 될 돼? 겁니다. 야, 이거 컷하지 말고 내가 넣을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거 편집 안 하고 내가 넣는다. 네, 안 될 겁니다. 야, 안 될 겁니다. 이거 날카롭다. 안 될 거예요. 와. 네, 내일부터 나 40 나올 뻔했다. 윈넷 TV가 모종의 이유로 더 이상 안 하시기로 했어요. 대표님도 알고 아시지만 이건 예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신 건담 홀리기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그 시청자들이 갑자기 카스케일 TV로 옵니까? 그건 아니지. 카스케일 TV 봐도 비슷한 거 하던데 만족이 되겠어요? 아예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반대로 카스케일 TV에서 재미를 얻으신 분들은 또 홀리기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있을까 싶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다고 난 생각해요. 알죠? 있다고 하고 싶어. 예. 있을 거야.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사랑이 필요한 카스케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좀. 자, 돌아와서 그런 거죠. 물론 정말로 없어지면 어느 정도는 흘러오기도 하고 대체제를 찾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많이 하죠. 뭐 시드 스토리가 아쉬우니까 저 스토리 가지고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얘기들 우리 이프 이야기 많이 하지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바뀌면 바뀐 대로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건담이니 뭐니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컨텐츠가 붙은 상품의 특성은 굉장히 다르다. 독점제일 수밖에 없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무라카미 하루키 풍으로 쓰는 사람의 글을 읽는다고 그게 내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힘들지. 안 될 거예요. 안 돼. 한국의 예를 들까요? 김훈 씨의 글이 너무 좋아. 근데 김훈의 수제자인 분이 있어. 김훈처럼 써. 그래서 꽤 만족이 돼. 근데 꽤죠. 김훈보다 낫다. 막 이렇게 되진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김훈 씨보다 더 잘 쓰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또 이 사람만의 스타일에 내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지. 김훈 씨의 글에서 느꼈던 그거와는 다른 또 거죠. 다른 거지. 다른 그렇죠. 거지. 다른 거지. 그러므로 이 문제는 대체제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거고요. 제 핵심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상품이에요. 그러므로 난 이걸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걸 안 삼으로 생기는 나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난 불매를 한다라고 가시든가 그러므로 난 횟수를 줄인다로 가시든가 그러므로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문제와 분리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일본 여행도 가도 됩니다. 가서 돈을 쓰건 안 쓰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가야죠. 예,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 한 번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일본 여행 준비하다가 이 상황이 돼서 못 가게 됐다. 그때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기 민주주의 사회고 자유주의 사회고 여러분의 자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샀다 일본을 갔다라고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분들이 과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것도 감수할 각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미안하다. 동참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내 정치적 의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 근데 그건 있더라. 그건 좀 개인적인 건데 그건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는 것도 저는 뭐 가는 거 그렇죠. 사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그건 개인의 선택인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팔로워 하신 분 중에 일본은 이제 그때 이제 한창 그런 일로 막 하고 있는데 가셨어. 가신 건 좋아. 근데 거기가 너무 좋다고 오기 싫어. 그래요. 이게는 이거는 진짜 좀 자, 이건 좀 이거는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여행 가셔도 좋아요. 자, 그걸 인스타에 자랑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랑을 아니더라고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도 본인이 감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을 먹어도 자랑을 해야겠어. 내 심정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니 너무 좋아를 말하고 싶은 내 느낌이 내 판단이 더 우선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개인이죠.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죠. 강요해서도 안 되고, 다만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효과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또 아닌 거지. 네. 거기서 불매운동을 해서 일본에 타격이 가냐 안 가냐, 뭐 수출이 줄었냐 어쨌냐, 기사들 올라옵니다만 뭐 타격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나 그런 거죠. 여러분 촛불 시위할 때 무조건 503이 내려올 거라고 믿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탄핵이. 그렇지. 탄핵이 됐지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탄핵이 된 뒤에